안녕하세요. 최중인 원장입니다. 9장 비정연파 교류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3장 교류를 했었는데 이 비정연파 교류는 단상이라고 보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장이 단상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어렵기 때문에 이 비정연파는 단상을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3상은 이 단상에 비해서 상이 3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단상 비정연파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상으로 오랜만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2장에서 보세요. 2장에서 우리가 교류를 얘기할 때 정연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인파와 코사인파입니다. 우리가 코사인은 사인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앞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 플러스 90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파도 사인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사인파는 정연파, 코사인파는 여연파예요. 명칭은 코사인과 사인이 다른데 파형은 둘 다 정연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가 있으면 비정연파예요. 비정연파. 얘는 우리가 비정연파 중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것, 뭐 삼각파, 구형파, 그다음에 뭐 톱니파도 있고 뭐 반파 정연파 이런 것들도 비정연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형들은 실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사용 못하는 것, 뭐 외형파가 있습니다. 외형파 뭐다? 일그러진 파를 얘기하면 파가 쭈글쭈글 그래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파들. 그래서 이번 장에서 9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정연파를 얘기하는데 삼각파나 구형파, 뭐 톱니파 이런 것처럼 실제 사용하는 파 혹은 외형파, 일그러진 파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많이들 혼동하시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고주파라는 게 있고요. 고조파라는 게 있습니다. 고주파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높은 주파수를 얘기해요. 높은 주파수.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 뭐 800MHz 혹은 1.8GHz 그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고주파라고 합니다. 고주파는 맞죠? 주파수가 높은 것은 맞는데 기본파에 비해서 주파수가 몇 배냐? 예를 들어서 이 고주파는 기본파 주파수 2배가 돼요. 그것을 이 고조파라고 합니다. 고주파. 그럼 우리가 기본파의 주파수 어떻게? 오메가-t로 나타내죠. 오메가-t로 나타내는데 이 고조파는 어떻게? 이 오메가-t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60Hz 뛸 때 얼마? 120πt죠. 60Hz 뛸 때 오메가는 2πf니까 120πt인데 이 고조파라면은 240π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고조파, 4고조파 이렇게 나타내면 주파수가 3배, 4배, 5배 이렇게 되는 것을 고조파라고 하는 거죠. 요 명칭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고주파와 고조파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번 장에서 고조파에 대해서 꼭 좀 개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외형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정연파 중에서 삼각파, 구형파 이렇게 사용하는 파도 있고 일그러진 파, 사용 못하는 찌그러진 파를 외형파라고 하는데 외형파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직류파입니다. 직류파. 이렇게 직류
직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일반 정연파 교류죠. 이것을 우리가 기본파라고 합니다. 기본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고조파 중에서 주파수가 2배인 주파수 3배인 한 3고조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고조파 보세요. 3고조파라고 하면은 보세요. 얘보다 주파수가 3배니까 한 번 반복할 동안 얘는 3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3고조파라고 하죠. 3고조파. 그러면 얘들을 다 합해봐요.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 하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류분 이만큼 올렸죠. 이만큼 올려서 기본파 3고조파를 더하시면은 어떻게? 직류분이 이만큼 올려졌으니까요. 이런 파가 될 겁니다. 이까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 이것이 우리가 직류분, 기본파, 3고조파가 합쳐진 전체 외형파가 되는 거예요. 외형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비정연파 교류는 지금 얘가 비정연파예요. 비정연파 교류죠. 비정연파 교류는 뭐다?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비정연파 직류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상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파형을 수식으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연파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 정연파, 직류분 이런 여러 함수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퓨리의 급수라고 합니다. 퓨리의 급수.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주파수와 진폭을 진폭이라는 것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파수와 진폭을 달리하는 무수히 많은 성분을 갖는 비정연파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것은 가장 간단한 일반적인 비정연파를 나타내는데 실제 비정연파는 지금 3고조파 뿐이겠어요. 2고조파, 5고조파, 6고조파, 7고조파 엄청 많은 성분의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연파는 무수히 많은 정현항과 정현항은 사인항이죠. 그 다음에 여현항의 합으로 표현한 것을 퓨리의 급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직류분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A0라고 나타나요. 직류분. 퓨리의 급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 등의 합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각 성분을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기본파는 보세요. AN의 정현항과 여현항의 합이죠. 그러면 코사인 N 오메가 T. 그 다음에 BN의 여기는 기본파는 1고조파니까 이렇게 나타내죠. A1의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사인항도 B1의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고조파도 어떻게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BN의 사인 N 오메가 T. 그래서 코사인에는 A, 사인에는 B로 계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퓨리의 급수로 나타냈을 때 전체 비정연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직류분 A0 플러스
여러 코사인 함수가 합쳐져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A1의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의 원입니다. 기원파 플러스 A2의 코사인 2오메가 t 플러스 A3의 코사인 3오메가 t, 이렇게 코사인은 여러 개가 합쳐질 수가 있고요. 플러스 B1의 사인의 기본파, 원이니까 기본파 사인의 오메가 t, B2의 사인 2오메가 t, B3의 사인 3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요.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보세요. 직류분 A0 플러스 직류분 플러스 얘를 어떻게 다 더한다는 겁니다. 다 더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시해요. 어떻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요. 1, 2, 3, 4, 5, 6, 7, 8 다 더한다는 겁니다. 얼마? an의 1고도 저 기본파면 1. 그 다음에 코사인 n 오메가 t. 1이면 1, 1, 2면 2, 2, 3이면 3, 3 다 더한다는 거죠. 얘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플러스 bn도 마찬가지.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은 사인 n 오메가 t. 이것이 우리가 표리의 급수로 나타내는 비정연파의 일반식이고요. 얘까지는 모르셔도 되죠. 근데 이 식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형태가요. 근데 이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의 형태, 이거 자체를 보게 해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정연파를 그 표리의 급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A0, AN, BN. 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식의 형태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실제 계산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적분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 계산 잘 하지 않아요. 돼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직류분이라 그랬죠. 직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2장에서 평균값 구하는 식 있죠? 2장에서 평균값 구하는 식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주기분의 1에 0에서 주기까지 ft dt. 얘는 보세요. 전체를 주기로 나눴습니다. 주기 t.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t로 나눴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 주기 동안 의 평균값이요.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일반 이런 정연파 교로 같은 거 보세요. 한 주기가 이만큼이죠. 평균값 얼마예요? 평균값은 0이죠. 한 주기 동안 평균값 0입니다. 그러면 얘는 직류분이 있다 없다? 없죠. 보세요. 직류분이 없죠. 직류분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파형에서 직류분이 이런 게 더해지면은 이런 파형이 이런 파형이 직류분이 있는 거지. 일반 정연파는 한 주기 동안 평균값이 없습니다. 0이에요. 그래서 직류분이 없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AN은 코사인 앞에 있는 것이 AN이에요. 그러면 얘는 T분의 2예요. T분의 2예요. 뭐예요? 반주기 동안입니다. 반주기 동안을 구하는 거죠. 얼마? 0에서 t까지. 여기서 뭐 표현은 이렇게 해요. ft의 코사인 n 오메가 t. 이건 다 적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식의 형태만 기억해 주시지 실제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학 잘하시는 분은 함수 ft 주어지면은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네. bn도 마찬가지요. t분의 2에 0에서 t까지 ft의
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정연파 교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t분의 2가 얼마요? t분의 1은 2파이분의 1이죠. t분의 2는 얼마? 파이분의 1일 겁니다.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에서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나머지는 뭐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ft 오메가 t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기억하실 건 뭐냐면 비정연파는 직류분 더하기 교류분 더하기 직류분 더하기 정연파 더하기 고정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그 비정연파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퓨리에 급수고, 비정연파의 퓨리에 급수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얘가 뭐다? 직류분. 얘가 여현항, 코사인항. 얘가 정현항이 됩니다. 그리고 직류분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직류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AN과 BN의 식, 형태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 깊이 들어갈수록 더 헤매실 거예요. 왜냐면 이 퓨리에 급수라는 게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퓨리에 급수를 전기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뭐 미분도 한 학기, 적분도 한 학기, 미적분, 그 다음에 다른 수학 과목처럼 퓨리에 급수 이 부분만 한 학기 동안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 깊이 들어갈 때 다소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비정연파 교류가 있습니다. 외연파 말고 어떤 것 삼각파나 톱니파나 구형파 이러한 비정연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을 퓨리에 급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떤 식이 있는데 삼각함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퓨리에 급수의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나타내야 되겠죠. 근데 실기에서는 안 나와요. 실기에서 나오지 않고 필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찾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죠. 퓨리에 급수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식을 갖고 퓨리에 급수 나타났을 때 답을 찾는 방법 정도만 아셔도 시험 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업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답 찾는 방법만 숙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칭이라고 할 때 세 가지의 대칭이 있습니다. 보세요.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보세요. Y축 대칭. 이게 Y축이죠. Y축 대칭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코사인 보세요. 코사인은 Y축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맞죠? 그러면 Y축 대칭 우리가 코사인 항. 또 Y축 대칭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직류도 Y축 기준으로 대칭이죠. 맞죠? Y축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항은 직류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퓨리에 급수로 나타낼 때 이렇게 했죠. A0 플러스 AN의 뭐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BN의 사인 N 오메가 T.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느냐? 직류분과 코사인 항은 똑같이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이요. 그래서 Y축 대칭의 비정연파 교류는 Y축 대칭의 비정연파 교류는 코사인 항과 직류항만을 가집니다. 그러면
쌓인 항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파요. 뭐요? 기본 코사인 모양이죠. 코사인 모양. 이런 것은 뭐요? 이런 것은 코사인 항을 가지지 사인 항은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류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은 코사인 항과 직류항을 가지기 때문에 뭐다? A0와 AN만 있고 BN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원점 대칭은 대표적인 것이 사인항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됩니다. 맞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사인항이야. 사인항. 그럼 얘는 BN만 존재하고요. BN만 존재하고 AN과 A0는 없다는 겁니다. AN과 A0는 없다. 코사인 항과 직류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뭐가 있느냐? X축 대칭은 우리가 반파 대칭이라고요. 얘는 반파 대칭이 뭐냐면 반주기마다 크기가 같고 극성 반주기마다 극성 뭐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호가 반대. 얘는 우리가 대표적인 뭐냐?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코사인도 반주기마다 지금 보세요. 반주기마다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죠. 그 다음에 사인항도 반주기마다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X축 대칭 혹은 반파 대칭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요? AN과 BN은 둘 다 존재를 하는데 A0 직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류분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얘가 뭐예요? 구형파죠. 구형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사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뭐다?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뭐라 그랬어요? 사인 항만 존재한다 그랬죠. 사인 항만 존재. 그럼 얘는 코사인과 직류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파 대칭이죠. 반파 대칭이죠. 그러면 얘는 사인 항만 존재한다 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파 대칭에서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반파 대칭은 있죠. 홀수 고조파만 존재하게 돼요. 홀수만. 짝수 고조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인항만 존재하고 홀수 고조파만 존재하니까 얘는 어떻게? Bn은 뭐 구해봐야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B1에 그 다음에 3고조파 B3에 사인 3오메가 t B5에 사인 5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에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홀수 고조파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구형파든지 삼각파든지 대부분 뭐 반파 대칭이죠. 다 반파 대칭입니다. 반파 대칭. 그러니까 짝수 고조파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수 고조파가 문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기본이 사인파죠, 맞죠? 사인파에다가 그다음 얘는 이만큼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류분 A0만큼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A0를 빼면은 반파 대칭인 거죠. 반파 대칭. 그러면 홀수 고조파만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FT는 직류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직류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B1의 사인 오메가 T. 직류분을 빼면은 반파 대칭이니까 얼마? B3의 사인 3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이 파형을 보고요. 파형을 보고 표류의 급수 식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앞에 말씀드리지만 정현대칭, 그 다음에 여현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반파 대칭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실제 그 그림을 가지고 식을 찾는 것은 객관식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것처럼 파형을 가지고 식을 찾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사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현파라고 하죠. 정현파라고 하는데 함수 이름으로 하면은 기함수라고 그래요. 함수는 기함수. 그래서 사기예요, 사기. 사인은 기함수다.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사인 그림 그려보세요. 얘는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의 함수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ft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 혹은 마이너스 ft는 f의 마이너스 t.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나요? 보세요. 사인 30도는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30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ft는 마이너스 ft는 f의 마이너스 t와 같다. 이 사인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사인 함수 이럴 때 원점 대칭일 때는 bn만 존재하고 an과 a0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외워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함수 코사인은 여현입니다. 여현은 우함수라고 그래요. 여현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코사인 우함수. 그럼 이때는 코사인은 아시겠지만 ft는 f의 마이너스 t예요. 코사인 30도. 코사인은 마이너스 30도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y축 대칭일 때는 a0와 an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a0와 an이 존재할 수가 있고 b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파 대칭이에요. 반파 대칭은 우리가 뭐요? X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X축 대칭이면은 얘는 AN과 BN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
A0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파 대칭을 한번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ft는 마이너스 f의 t 플러스 2분의 t 이런 것이 반파 대칭의 특징이에요. 뭐 이렇게 사인 30은 마이너스 사인은 30 플러스 2분의 t 얼마요? t는 주기 한 주기 얼마야? 360도죠. 2분의 360도 하니까 180도 와 같다는 겁니다. 같다. 그 이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반파 대칭일 때는 x축 대칭인데 얘는 또 중요해요. 홀수 고조파만 존재한다. 홀수 고조파만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직류문이 없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강조한 부분들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교재 맨 밑에 보시면 비정함파의 대칭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다 정리한 거예요. 보세요. 기함수를 우리가 정연 대칭이라고 합니다.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ft면서 사인 항만 존재한다. 우함수 여연 대칭이죠. 그래서 대칭 조건으로서 ft는 f의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직류분과 코사인 항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파, 반파 대칭은 x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x축 대칭은 ft는 마이너스 f의 t 플러스 2분의 t 코사인과 사인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일단 고조파의 차수가 홀수차 항만 존재하고요. 당연히 뭐 사인과 코사인 모두 존재할 수가 있고 직류분은 존재할 수 없으며 홀수파 항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는 대부분이 반파 대칭이기 때문에 홀수 고조파만 고려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